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튀죠? 예. 예뻐요? 예. 제가 방송에서 엄청 튀고 또 밝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됐나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저의 그 정신적 멘토이기도 했던 제 어머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어머니는 함경도 또순이에요. 그래서 이북에서 딱 언니하고 단둘이 내려오셔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의사셨는데 그 독학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는 그게 가능했나 봐요. 하루는 뭐 간호조무사 일, 뭐 병원 허드렛 일 하다가 또 하루는 학교 나가갖고 그 전날 못한 거 친구한테 노트 빌려갖고 공부하고 뭐 심지어 막노동까지 입주 가정교사 뭐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셨다고 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여의사가 돼서 개업을 쭉 하셨는데 정말 저랑은 다르게 너무 검소하셨어요. 평생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칠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예, 맨날 떨어진 옷 입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파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버린 거, 뭐 책상, 경대, 재봉틀 이런 거 다 갖고 오니까 아버지는 정말 질색을 하셨어요. 지질이 궁상맞다. 아니, 두 분 다 의사고 또 여의사고 하면은 잘 살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뭐 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딱 저 같아요, 저.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저는 엄마 살아계셨을 때는 희생하지 않고 좀 이기적이었던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지금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엄청 밝고 멋쟁이고, 어머니하고 달리 아주 화려하세요. 예, 정말 배짱이고, 엄마는 개미고, 딱 개미와 배짱이 부부입니다. 예. 아버지는 원색 옷을 즐겨 입고, 뭐 정말, 이제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셨는데, 뭐 마작, 당구, 골프,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정말 하루하루 충분히 즐기고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끼가 많으니까. 그 돈도 잘 쓰니까. 그런 남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막,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기 전에는, 야, 혹시 여자 있는 것 같다고 뒤를 밟아보자고.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예. 그렇게 아주 인기가 좋으셨는데, 예, 그래서 제 통통 튀는 기질, 또 화려한 기질은 바로 이 배짱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만,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보기보다 굉장히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하거든요. 예,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지금도 잠을 한 하루에 4-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 방송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제가 27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8시 반으로 바뀌어서 이수경의 러브 FM이라는 프로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는데, 그래도 습관이 돼갖고 매일 새벽 5시 일어나는데 잠은 한 12시 넘어서 마감 뉴스까지 다 체크하고 자고, 그런 겁나 성실한 모습. 누구한테 왔을까요? 바로 제 정신적인 지주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도둑이 재물은 빼앗아가도 머릿속에 지식은 빼앗아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아무리 겉모양을 갖고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다. 예. 항상 그 말을 강조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제 모습이 화려하지만 제가 그래도 방송에 내용이 있다. 컨텐츠가 있다. 그런 말을 듣는 거는 아마도 제 어머니 영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버지의 즐거운 인생을 따랐지만 사실 제 마음속 깊은 곳은 바로 그런 학구적이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28년째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어요. 예.
학부모 회의 있을 때 다른 엄마들은 엄청 화려하게 입고 오고 뭐 그냥 사치스럽게 입고 오고 어린 마음에 그런 게 너무 부럽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여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제일 초라하고 멋도 안 내고 그런 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했죠. 정말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정말 아버지처럼 화려하고 멋지게 살 거야. 사실 아버지가 약간 얄미운 면이 있었지만 엄마처럼 살면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운동 한 번 안 하고 먹을 것도 좋은 거 있으면 다 아빠한테 양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70대 초반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한 12년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86인데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도 있겠구나. 예, 꼭 희생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갑이에요. 그렇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그리워해도 만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아버지처럼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희생하지 말아라. 결국은 그 가정의 주부가 그 가정의 가정이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지만 자식들에도 좋은 일이고 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다소 이기적으로 살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계치에다가 어설픈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사실은 하셨어요. 저희 그 고모들이 좀 구박을 했거든요. 친정도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애들을 잘 키우는 게 보상심리였습니다. 내가 애들을 잘 키워서 정말 보란 듯이 나는 이걸로 보상을 받겠다는 마음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고모들이 무시하던 누가 무시하던 정말 열심히 아이들한테 교육을 투자한 겁니다. 저는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입주해서 공부를 봐주는 분도 계셨고 또 겨울이 되면 춥다고 그때는 이제 사립학교 생기기 전에 예전에 수성국민학교라고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원효로부터 다니니까 추우니까 뭐 예를 들면 뱃속에 신문지 같은 것도 뚫뚫 말아서 또 학교까지 원효로에서 광화문은 굉장히 멀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학교 가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잉보호를 하셨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공부 안 하면은 대학 갈 필요 없다. 그냥 껌을 팔아도 좋고 그냥 뭐 버스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안내양도 있어. 그런 거는 뭐 괜찮다. 뭐 구두 닦으면 어떻겠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그 마마걸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지극한 희생과 과잉보호를 받다 보니까 전문직이 되긴 했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의존적이고. 안 그렇게 보이죠? 저희가 굉장히 당당하고 다 드센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엄청 튀고 심지어 저를 무서워해요. 만나기 전에는. 그 여자는 드세다. 뭐 성미가 고약할 것이다. 깐깐할 것이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면요. 왜 이렇게 부드럽냐. 여성적이냐. 성격이 굉장히 무난한 편이에요. 내가 집안일을 못하면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최대한 잔소리 안 하고, 더 후하게, 관대하게, 그래야 되고, 만일 내가 기계치라서 우리 막내 작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낸다, 도움을 받을 때는, 제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미안해하고, 공손해하고, 뭐, 간식이라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잘 나가는 여자인데, 집을 잘 나가는 여자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뭐, 그냥 낮에는 사람 만나고, 뭐, 그래야 정보를 또 방송 소재를 많이 얻잖아요. 영화도 보고, 그래야 또 방송을 뭐, 영화에 대해서도 실감내게 얘기하니까. 또 저녁에 모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불량품이긴 한데, 그러나, 그건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당연하다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대신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즐겁고 재밌게 사는 대신 남편한테 굉장히 공손하고 최대한 존중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속으로 뻥이야 그럴지언정.
닭살이도 뭐 혼자 대표로 문지를지언정. 예. 결국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올려줘야 내가 좀 밥을 못하더라도 좋은 거지. 예. 어떤 여자들은 그런 것도 안 하고도 또 배짱인 사람이 있는데, 예. 항상 여러분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즐거우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런 게 또 모녀 관계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엄마가 희생하고 삼남매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키워서 결국 전문직이 되고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는데 저는 정말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봐도 아빠처럼 사는 게 이익이다. 엄마처럼 살면 지질이 고생이구나. 저렇게 안 살아야겠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아빠의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막 제 삶을 위해서 정말 뭐 좋은 책도 읽고 여행도 가야 되고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막 방송도 물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는 방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죠. 예. 뭐 사실 그 치열한 교육 경쟁 요즘 뭐 무섭더라고요. 엄마들이 특히 대치동 엄마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버이날 같은 때는 뭐 다른 집 보면은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선물에 카드 저희 집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물론 간혹 카드를 주긴 하지만 어떤 때는 섭섭하긴 해요. 내가 참 그래도 키워놨는데 뭐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다른 집 딸들은 뭐 캣독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막 거기 올리고 근황을 올리고 그러는데 출장 잘 도착했니? 잘 먹어? 건강해? 그럴 때 좀 섭섭하죠. 섭섭하지만 이게 내가 대가를 치르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처럼 우리들한테 희생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누렸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모녀 관계는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죠. 사실 저는 그 합리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처럼 그렇게 희생을 안 하고 독립적인 딸로 만들겠다. 사실은 내가 즐겁게 살려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녀 간에 정말 그런 다른 모녀들처럼 끈끈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기에 전념했던 주부들은 나름대로 참 가치가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 모녀 간의 그런 애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점은 얻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이나 라이프는 얻었지만 딸들하고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어떤 때는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있고 또 얘네들이 남자친구가 없어요. 연애를 못해요. 엄마는 끼가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요즘은 뭐 청첩장도 많이 오고 친구들 결혼식 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 딸, 그 김민지 아나운서가 박지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거기 가도 부럽더라고요. 정말 친구 딸들은 이런 좋은 신랑감 만나 결혼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소식이 없을까? 뭐가 못 났을까? 루저 같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애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고 희생을 안 해서 이렇게 결혼도 못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꼭 나쁜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쿨하고 독립적인 모녀 관계가 성립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자녀 교육 영향 때문에 신혼초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를 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무조건 애들이 이렇게 행복한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가 귀할수록 매를 때려라 라는 그런 것처럼 아주 절제시키고 아주만 예절과 교육과 이런 데 강박적이었던 그러니까 남편 생각은 이걸 안 가르치면 나중에 시집가서 구박을 받는다. 물론 남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또 너무 예절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뭐 왜 책을 안 치우느냐, 방을 안 치우느냐, 왜 뭐 인사를 90도로 안 하냐. 그러니까 애가 막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저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배웠냐.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저희 엄마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서로 저희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엄마의 희생이라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인데 배우자가 그거를 비난하니까 정말 헐크가 됐습니다. 엄청 싸웠죠. 당신 엄마 뭐가 잘나서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비난하는 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친정엄마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주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네, 네. 왜냐면 엄마가 너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 엄마를 비난하는 것을 내가 무슨 정말 십자군 전쟁에 나온 용사처럼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예. 당신 어머니는 어머니 스타일이 있고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 스타일이 있는데 왜 그걸 뭐라 그러냐 하는 게 요지였는데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시어머니 복은 있었어요. 둘도 없이 좋은 분이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한 그 애착을 끊는 연습부터 하셨어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주문을 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막 옷도 많이 사고 뭐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살림도 못했는데 야단치면 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절대 야단을 치질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시댁의 그 사촌 시누이들이 옷을 너무 많이 사니까 저는 그때 남편 월급쟁인데 결혼해서 평생 입을 옷을 내가 지금 사야겠다. 나중에 못 살지도 모르니까 막 그리고 옷을 사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시어머니한테 그 사춘 시누이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불량품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옷을 사야 되냐. 근데 어머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걔는 직업도 있고 옷이 필요한 거다. 어떤 사람은 돌도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수집하는데 방송에 필요한 옷 사는데 너희들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이 돈 보태준 거 있어? 이러니까 사촌 시누들이 깨갱한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들한테는 엄격하게 가르쳤지만 남한테는 한없이 관대하셔서 특히 며느리한테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존경하는데 어머니 복은 참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양육 방식 차이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많이 좀 다퉜던 점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남편도 그걸 이제 이 여자는 이게 정말 이걸 건드리면은 뇌관이구나, 폭탄이 터지는구나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심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뭐 지금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2년 됐으니까 여자친구도 있고요. 제 나이 또래 여자친구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친구인데. 예. 그런 여자친구하고 뭐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아니 엄마 살아 계셨을 때 엄마랑 저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하고는 영화 한 편 안 보더니. 하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혼자 이렇게 셀프 서비스잖아요. 자기가 즐겁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참 좋구나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은 좀 나요. 여행 같은 데 가면 너무 부럽습니다. 막 이렇게 엄마 모시고 이렇게 여행 오는 거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북 주시라고 냉면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식당에 이렇게 이제 외식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내가 제일 해드리고 싶은 게 같이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북에서 오셔갖고 그래갖고 냉면 사드리고 싶고 그게 제일
못한 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있을 때 잘해라. 그리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래도 결국은 살아있는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건강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이기적으로 살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정말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모시고 여행을 많이 가세요. 네. 그리고 제일 정말 가슴 아픈 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오늘이라도 그냥 뭐 어머니 뭐 저녁 함께 하자고 그러면 정말 어머니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어머니들은 전화하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꼭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췌장암이 굉장히 그 예후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예. 근데 여의사인데도 근데 뭐 자기 몸을 위해서 뭐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거나 막 신경을 별로 못 쓰셔갖고 뭐 황달 증세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간이 나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처음에 찍었는데 그 발견을 못 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CT 촬영하고 막 이러면서 췌장암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로부터 병세가 막 급격하게 나빠지셔갖고 의식을 잃고 그 중환자실에 가서 한 2달 동안 사경을 헤매시고 그리고 유언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어요. 네, 정말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마디로 유언을 못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본 거는 중환자실에 가서 그 어머니가 막 호스 꼭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모습만 한 2달 동안 봤는데 그렇다고 중환자실은 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중환자실 가서 그 어머니 보고 놀고 그러다가 또 아침에는 또 방송을 밝게 해야 되잖아요. 아침 제가 7시 시작하는 방송을 SBS에서 한 17년 했는데 그렇다고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우울하게 하거나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밤에는 정말 그러고 아침에는 종달새처럼 또 다시 밝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간극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는 프로이기 때문에 또 그 밝게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극복하자, 힘을 내자.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우리들한테 정리를 하고 유언을 하고 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이별을 제대로 못했던 게 참 가슴 아프고요. 저는 항상 그 어머니도 그랬지만 삶과 죽음이 한 자락이다. 예전에 그 김옥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삶과 죽음은 커튼 하나를 이렇게 들추면 저쪽에 망자가 있고 여기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고 커튼 하나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정말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어머니를 만나는 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어머니에게 죄스러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기를 굉장히 열망하셨는데 몇 번 저도 어머니 뜻에 따라 가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절실하게 기회를 못했어요. 그런 게 걸리지만 뭐 저도 또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또 어머니가 원하는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저 나름대로의 삶도 하루하루 정말 내일이 없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티벳 속담 중에 다음 생이 먼저 올지 내일이 먼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생이 내일보다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행도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고 오늘 느끼고 오늘을 축제처럼 살고 그런 게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효도가 아닌가. 내가 맨날 싸우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아프고 이러면은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식구들한테도 그거는 결국은 짐이 되는 것 같은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행복은 셀프 서비스다. 예, 셀프 힐링, 셀프 에너지. 예, 그런 거를 또 여러분이 또 저를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드리는 에너지를 행운기 팍팍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년들 전부 도둑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 내 가져가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까워지면서 그 서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현관 번호를 알고 계시는 분은 오늘 당장 전화하셔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러 가세요. 그럴수록 적당한 예의나 경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직장을 다니던 그 친정엄마가 제 딸 애를 봐주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소발이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시간, 내 시간과 똑같이 귀하거든요. 고로 친정엄마에게도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라.